트럼프 시대를 아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제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러우 전쟁의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자세히 나눠보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꾸려나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적 협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 위에 가려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북한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면 이것이 우리 자녀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나라에 다시 올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만 탄핵하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잘 사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것은요,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입니다. 직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이장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오늘 윗지방은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첫눈 소식인데요. 부산은 아직 눈 소식은 없고 따뜻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춥지도 않습니다. 첫눈 소식은 너무 반갑고 크리스마스 소식도 너무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추워질 때 반갑고 설레기보다는 좀 슬퍼지기도 합니다. 북한의 감옥에 있는 우리 동포들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있겠지요. 그 외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겨울에는 더 많이 얼어 죽겠구나 생각하면 겨울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는 것이죠. 올해도 북한은 이 탄압 속에서 한 번 더 겨울을 나야 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계속 러우 전쟁 관련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전쟁은 종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주관자는 트럼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진의 여왕이 강력한 보수 우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전에 26개의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것을 다 보신 분에 한해서는 직진의 여왕을 공격하려는 분들 빼고 거의 대부분 보수우파 분들이라고 예상합니다. 트럼프 시대를 아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제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한반도의 통일 정책에 이게 배드 사인인지 굿 사인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줬고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하더라도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들은 공산당에 대한 리스크를 오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이 미국과 함께하는 모든 정책 가운데서 공지로 몰리게 되고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반쪽을 공산당에게 내주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요, 절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교집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경제적인 이익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손잡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소련 공산당 스파이들이 미국 안으로 침투해서 미국을 붕괴시키려 했죠. 한국은 이미 해방 이후부터 남노당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창원 간첩단이 자기가 이석기보다 더 높은 북한 지령을 받는 간첩이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이미 공산당들이 침투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찬성하고 재생산해낸 핵심 그룹이 공산당들입니다. 그래서 신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고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모든 정책이 기독교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무조건 믿지 않았습니다. 부산 정치 파동이나 6.25 전쟁 당시 그리고 이후에도 미국의 정치 개입은 이승만의 반공 정책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국 중심주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군 철수나 미제국주의, 미괴로의 도당 물러가라 이런 입장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국도 100%
우리 편이고 한반도, 반공,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보수파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러우 전쟁의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자세히 나눠보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꾸려나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종전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하면서 러우 전쟁은 더 고지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미국이 에이테크음스를, 영국이 스톰7를, 프랑스가 스칼프를 전쟁에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장거리 미사일로 굉장히 성능이 좋은 미사일들이죠. 우크라이나는요,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러시아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핵을 사용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세계 5위 방산 국가인 대한민국이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사면초가로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은요,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면 우리도 서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의 무기가 그만큼 두렵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말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밀리면 안 되고 같이 으름장을 놓으면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국제적인 외교 감각을 많이 익혔을 것입니다. 발빠르게 북한군 파병 소식을 전해서 방산 세계 5위인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젤렌스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하느냐? 지금 종전 직전의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지원 수위를 변경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적 협상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 위에 가려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러우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한 것이 북한에는 아주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국제전범이 되어서 러시아 푸틴과 함께 매장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열강 사이에서 방산으로 협상을 보게 된다면요, 통일로 향하는 큰 키를 쥐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잠이 오지 않는 부분은 북한 정권의 1만 2천 명의 이 군인들, 이 10대, 20대 군인들이죠. 왜 러우 전쟁에 보냈을까요? 러시아의 공군 기술을 이전시키고 러시아 인공위성 기술을 이전시키고 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받고 북한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보냈겠죠. 그런데 이들이 러우 전쟁이 종전되고 살아서 돌아오면 북한 정권이 좋아할까요? 훈장도 주고 표창도 주고 집도 주고 잘 다녀왔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공산당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공산당은요, 인간 목숨을 물건하고 똑같이 여깁니다. 다 쓰면 버리는 것이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다 죽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서 북한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정보를 전하면 철저히 통제로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 정권에는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충성 맹세를 해도 언젠가는 쓸모 없어지면 총살, 처형, 숙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파병된 군인들은 죽을 목숨으로 보내졌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와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마도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너무 비약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대, 20대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러우 전쟁에 그렇게 보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밥 먹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면 이것이 우리 자녀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나라에 다시 올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경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북한은요, 순수한 충성만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북한은요, 인간성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전하지만은 한 사람도 평등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차별만 존재하는 99%는 굶어 죽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대한민국은 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의 여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대통령만 탄핵하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잘 사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것은요,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입니다. 미군 철수만 하면 평화통일이 될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들, 그들의 프로파간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사이좋게 지내면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은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70년을 넘게 교회가 전부 없어지고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누구 한 명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 살아가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뻔히 보고도 또 쏟는다면 그것은 우리 탓이 아닙니까?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길은요,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은요, 이 안에 있는 반자유 세력과 투쟁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정부가 자유동맹의 외교를 잘하고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외교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숙고하시고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유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진의 여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육국론, 한미동맹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체성으로 통일한국의 문을 여는데 전력하기로 약속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